남초 결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남자 유형이 뭔 줄 알아요? 한 남자들. 이런 남자 누가 보겠어? PD님들, 대한민국 남자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끝까지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아요? 10명 중 6명이 결혼을 못해요? 통계청을 한번 봐보니까요. 30대 남성의 미혼 비율이 62%나 돼. 반면에 여성 미혼율은 44%.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? 이제 결혼 시장은요, 매력을 뽐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탈락해야만 하는 잔혹한 의자 뺏기 게임이 됐다는 뜻이야. 요즘 여자들은 상향혼을 원해서 왔다가 안 되면 이제 떠나지만 남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싸웁니다. 그래서 지금 구조상 남자 상당수는 물리적으로 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. 지금도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머뭇거리는 동안요, 나의 의자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남초 지옥 같은 결혼 시장에서 끝내 살아나는 남자와 조용히 도태되는 남자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첫 번째, 의자 뺏기 게임입니다. PD님들, 학창시절에 의자 뺏기 게임 해봤어, 안 해봤어? 당연히 해봤죠. 근데 봐봐, 사람은 10명이야. 의자는 9개예요. 음악이 멈추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해요. 지금 대한민국 결혼시장이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근데 그게 왜 남자만 해당해요? 숫자로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. 30대 남성 미혼율이 62%, 여성은 44%예요. 그럼 격차는 18% 정도 돼요. 이 말은 같은 연령대 결혼시장에서요,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증거란 얘기야.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야. 여자들은 상향혼이 안 되잖아요. 차라리 혼자 살지 뭐 하고 떠나버려요. 근데 남자들은 어떠냐면 끝까지 기회를 붙잡고 싸워요. 그래서 최종 구조는 더욱 치열해집니다. 이런 현상이 왜 생겼냐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출생 구조의 문제예요. 1980년대 초 출생 비율을 보면요, 남자가 105명, 여자가 100명. 그러면 1990년대 전후를 비교하잖아요. 남자가 116.5명, 여자가 100명. 당시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남자가 훨씬 더 많이 태어났고요. 그 세대가 지금 3040 결혼 시장에 한꺼번에 몰린 거예요. 이거는 개인의 노력으로만 바꿀 수가 없어요. 사회 구조적인 문제죠. 제가 상담했던 37살의 평범한 남성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. 저한테 큰 흠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제가 여자라면 저를 뭐 마땅히 선택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평범만으로는요, 선택받을 수 없는 구조란 얘기야. 근데 이런 남자들이 그렇게 많아요?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많아, 잘난 사람이 많아? 평범한. 평범한 사람이 많지. 내가 가만히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요, 누군가는 급하게 빨리 뛰어서 나의 기회를 그 사람이 차지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결혼 시장에서 남자의 결혼은요, 행복을 찾는 여정이 아니야.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 같은 겁니다. 이게 첫 번째 현실 의자 뺏기 게임입니다. 두 번째, 상향혼의 병목. 첫 번째 제가 말을 했죠. 남자들의 상당수는요, 구조적으로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.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.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남성들이 처음부터 관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유는 단순해요. 여자는 모든 남자를 동등하게 보지 않아요. 여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건 좋은 남자들한테 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 그 사람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.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. 30대 여성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대표님, 요즘 괜찮은 남자가 없어요. 남자는 많아요. 근데 여자들 성이 안 차는 거야. 왜냐면 이런 기준이 자동으로 작동하거든요. 나보다 학력이 낮아. 그럼 어때요? 고려하기 어렵잖아. 나보다 연봉이 낮으면 이것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, 나보다 집안 형편이 약하면 어떻게 돼? 이것도 제외를 시킬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기준을 자연스럽게 충족하잖아요. 자연스럽게 상위 20에서 30% 이 정도만 남을 수 있습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여자 나이는 35살이고 대졸입니다. 대기업 5년 차고요. 연봉 5천입니다. 이분이 원하는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. 대졸 이상에, 대기업 이상에, 연봉 7천 이상에, 서울에 아파트 있는 집안에 좀 여유가 있는 남자를 원해.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대졸 이상, 이거는 약 70% 안에 드는 거죠. 연봉 7천 이상은 약 30%, 대기업 전문직은 약 20%고요. 서울 아파트 보유는 약 15%입니다. 모두 충족하면 상위 10에서 15% 정도의 조건을 원하는 거예요. 이 여자가 원하는 거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미혼이어야 되죠. 이 여자와 성격이 잘 맞아야 돼. 실제 가능한 풀은 훨씬 좁아지죠. 그래서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상위권으로 인식되는 남자는 적고
적죠. 그럼 이 남자들은 선택권이 많겠죠. 결혼 속도가 빠르죠. 조건 협상이 유리하죠. 반대로 이제 평범한 남자들은 조건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뭔 줄 알아요? 나는 평범한 조건이 되니까 언젠가는 나를 알아봐 주겠지.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관심 대상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. 이게 문제인 거죠. 이 시장에서요, 평범함은 곧 하위 80%를 의미하고요. 하위 80%는 관심 대상에서 밀리기가 쉽습니다. 즉 여자들이 말하는 괜찮은 남자가 없다라는 그 속뜻은요, 상위 20% 남자의 티켓은 이미 매진됐다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 만약에 본인이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,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아마 맞을 거예요. 자, 세 번째입니다. 도태대 생존 결정적 차이 세 가지입니다.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만 남는데요. 이 지옥 같은 결혼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는 거예요.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.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? 물론이죠.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.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돈 많고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주는 남자야. 그 기준 첫 번째가 뭐냐? 여자의 선택 기준을 아느냐 모르느냐. 저 착한데 연봉도 평균이 되는데 외모도 나쁘지 않은데 왜 안 될까요? 이 말 자체가 탈락 신호라는 거야. 여자는 보통 평균 점수를 안 본다니까요. 여자가 보는 건 딱 두 가지야. 결혼의 안정성 그리고 감정의 안정성입니다. 반대로 살아남는 남자는 달라요. 여자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미래 계획을 말할 줄 알고 관계를 끌고 가고 결혼 의지를 숨기지 않아요.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랑 만나면 결혼 그림이 그려지네? 이 판단이 서는 거죠. 이거 알아, 피디님? 전혀 몰랐어요. 봐봐. 도태되고 있는 거야. 두 번째입니다. 연애를 하느냐, 결혼 태도를 보이느냐. 남초 결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남자 유형이 뭔 줄 알아요? 연락 템포가 들쑥날쑥한 남자들, 약속은 늘 즉흥적인 남자, 감정 표현이 부족한 사람, 여자 쪽 노력에 무반응인 남자. 이런 남자 누가 보겠어? 남자 입장에서는 나는 편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자의 뇌에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.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만나고 있구나. 이 순간이 바로 탈락이에요. 근데 살아남는 남자는요, 달라요. 약속을 먼저 잡고요. 일정을 리드하고요. 미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요. 그러니까 적극적이란 얘기죠. 그럼 여자는 이걸 어떻게 읽겠어? 이 남자 나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. 세 번째입니다.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가.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. 제가 맨날 자기 객관화 얘기하잖아요. 도태되는 남자는 나의 시장 가치를 몰라. 본인 위치는 알지도 못하고 조건만 따지는 거야.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? 이 평가받는 구조를 거부해요. 반대로 살아남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? 자신의 스펙을 냉정하게 평가할 줄 알고 현실에 맞는 상대를 선택하고 피드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정해요. 그래서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. 만남 횟수가 적은데요, 결혼까지 가는 속도가 빨라. 그러니까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질의 만남을 하는 거죠. 결국 결혼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이 남자의 기준은요, 돈도 외모도 직업도 아닙니다. 결혼이 가능한 남자라는 느낌이에요. 이게 딱 되나요? 약구정 PD님 앞으로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좀 더 적극적이고 적극적이어야지. 객관화를 좀 하고. 그렇지. 오늘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. 의자 뺏기, 상향혼, 병모, 도태의 타임라인. 이 구조는 개인이 바꿀 수 없어요. 하지만 지금 움직일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. 30대 남성 미혼율 62%. 가슴이 아프네요, 진짜. 이건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지금 안주하면 탈락한다는 최종 경고입니다. 나는 언젠가 되겠지라고 이 버티는 순간 나의 의자는 이미 다른 남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끝에 살아남는 남자는요,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지금 움직인 남자입니다.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